군무원 준비 과정에서 항공기 기체 진열을 맡게 된 최광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내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영상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술직군에서 항공 진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항공 진열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기체, 기관, 보기, 지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 항공기 기체를 준비하게 될 것이고, 자, 이 기체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군무원이 된다면은 바로 항공기 기체 제작, 분해, 조립, 정비, 그리고 수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사람이 충분히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는 어떤 게 나오냐? 바로 당연히 항공기 기체에 관련된 수업을 진행을 시험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 정비 일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저는 이 항공기 기체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자, 수업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시험의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완벽한 이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념을 완벽하게 파악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론 정리도 되고 그 이론 정리를 완벽하게 돼서 문제를 풀어내서 그 문제에 대한 개념도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수업 수강만으로도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강의, 원패스 할 수 있는 이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자, 이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꼬리 날개입니다. 항공기 기체 구조를 봤을 때는 동체, 날개, 꼬리 날개, 그리고 착륙 장치, 기관 마운트 및 나세 이런 것 등등으로 기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꼬리 날개입니다. 자, 꼬리 날개는 먼저 주날개와 구조가 같다. 주날개는 실제 역할이 양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주날개입니다. 그거와 구조가 같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구조는 같지만 하는 역할은 조금 차이는 있다. 그래서 하는 역할은 항공기의 안정을 유지한다. 안정을 유지한다는. 그래서 우리 구조를 보게 되면은 구조를 보면 꼬리 날개는 수직 꼬리 날개와 수평 꼬리 날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꼬리 날개 같은 경우에는 수직 안정판이 있고 수평 꼬리 같은 경우에는 수평 안정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판에서 안정성을 담당한다. 그 다음 기체의 자세나 비행 방향을 변화시킨다. 자, 여기에서 비행 방향을 변화시킨다는 얘기는 바로 조종을 한다는 거죠. 조종은 뭐로 하냐? 조종면을 통해서 조종을 됩니다. 그래서 이 조종면이 어디에 있다? 바로 꼬리 날개에 있습니다. 수직 꼬리 날개, 수평 꼬리 날개, 조종면이 달려있다. 어떤 조종면이 달려있냐? 자, 수직 꼬리 날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방향키, 러더, 방향키가 달려있고, 그리고 수평 꼬리 날개에는 승강키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방향키를 통해서 우리는 빗놀이를 하게 됩니다. 빗놀이라는 것은 항공기가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운동을 빗놀이라고 하죠. 그리고 승강키를 통해서 키놀이를 합니다. 자, 키놀이는 항공기가 상승하고 하강할 수 있고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키놀이입니다. 그래서 방향키, 승강키가 있어서 비행 방향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게 두 가지가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안정성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안정성이라는 거는 수직 안정판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빗놀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방향을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방향 안정을 담당한다. 그리고 수평 안정판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상승하거나 하죠. 움직이는 방향이 세로이기 때문에 무슨 안정을 담당하냐? 세로 안정을 담당한다. 그래서 안정성까지 담당합니다. 꼬리 날개 종류를 보면은 보통형, T형, V형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는 요 V형을 보통형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있는 것도 보통형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하자면은, 자, 꼬리날개 내부를 연료 탱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항공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 대형 항공기, 장거리를 비행하는 대형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꼬리날개도 연료 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꼬리날개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자, 꼬리날개에 관련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를 보면은 방금 내용을 보게 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자, 문제를 보면은 수평 꼬리날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수평 안정판 내부를 연료 탱크로 사용하면 진동 감소와 피로에 대한 저항이 커진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연료 탱크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평 꼬리날개에 연료가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없을 때보다 어느 정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무게에 대한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이 감소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피로에 대한 저항성이 커진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수평 안정판은 세로 안정성을 담당하고 세로 조정은 승강키로 한다. 자, 우리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수평 안정판은 승강키가 있다고 했어요. 승강키에서 키로비를 합니다. 그리고 안정성을 담당하는데 수평 안정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 안정판은 세로 안정을 담당한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럼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럼 3번 보겠습니다. 수평 안정판의 면적이 증가하면 표면 저항이 증가하여 세로 안정성이 감소한다. 자, 틀린 걸 찾는 거죠. 감소가 아니라 증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수평 안정판의 면적이 증가하면, 자, 우리 그림을 보면은 수평 안정판이 여기에 있습니다. 얘 자체가 지금 세로 안정성을 담당한다고 했어요. 근데 자, 얘가 면적이 증가하면 표면 저항이 증가해서 세로 안정성이 감소한다고 하면 증가합니다. 자, 얘는 안정성을 담당하기 때문에 면적이 넓을수록 더 큰 안정성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항공기에서 안정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자, 비행기가 운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밑에서 돌풍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항공기 자체는 이렇게 돌풍에서 비행 방향을 벗어날 겁니다. 안정성이 안 좋은 비행기는 그대로 얘가 거꾸로 떨어집니다. 근데 안정성이 좋은 비행기는 돌풍이 불어왔어도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이건 우리는 안정성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면적이 클수록 돌풍이 불었을 때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소가 아니고 증가다. 네 번째, 대형 여객기에서는 항속거리 증가를 위해 수평 안정판 내부를 연료 탱크로 사용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제를 정답을 3번으로 꼽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론 정리를 하고 그 이론 정리에 대한 문제풀이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론 정리를 하고 문제에 대한 개념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시험을 보러 가게 되는데 어떤 거를 주의해야 되냐, 유의사항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해당 시험장 확인 후 방문을 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 그러니까 시험 시간 중에 다리를 떤다 또는 볼펜을 똑딱거리거나 반복적으로 헛기침 등을 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장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험 종료 후 시험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시험지 및 답안지는 반드시 반환, 제출을 해야 됩니다.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 다섯 번째, 시험 기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기기와 전산기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어 전화를 끄고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시험 중간에 벨이 울리던가 하면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전에 시계도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자,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는 가져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스마트 시계라든지 아니면 시계 계산기가 내장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런 시계들은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 자, 6번째, 시험 기간 중 1회에 하나여 화장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작 후 20분 경과 후부터 종료 10분 전까지 화장실을 한 번만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 갔다 그러면은 다시 시험장에 입장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점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필기 시험 출제 기준을 확인하고 교직 이론을 정독해야 됩니다. 자, 시간이 있다면은 이론 내용들을 정독하면서 습득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정독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외우는 공부에서 벗어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습득해야 됩니다. 한국미 같은 경우에는 작동 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외우는 것보다는 자, 그 원리를 이해하고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고 작동되는 원리를 이해하면은 좀 더 쉽게 다가가고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은 당연히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고, 저도 또한 수업에도 이렇게 작동 원리,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목을 요점 정리하고 실력 점검 문제를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풀이를 10회에서 15회분을 반복해서 푸는 거. 한 번 풀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